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방송을 특히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서울이 연고가 아닌 타지에서 서울로 넘어오신 분들, 김노님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김노님은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예, 다행인데 서울에 보면 서울 토박이들은 별로 없죠. 예, 다들 타지에서 이제 서울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뭐 이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에 노숙자가, 원래도 서울은 노숙자가 많잖아요. 많은데 청년 노숙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서울에 노숙자가 많아도 대부분 중장년층입니다. 예. 네, 장년층이 많았습니다. 많죠. 왜 많냐? 이분들이 뭐 그 사업이나 어떤 거는 돈 벌려고 하다 잘 안 돼가지고, 빚이 많이 져가지고 노숙자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뭐 서울 같은데, 서울역이나 좀 가보면 뭐 저 탑골원이나 가보면 대부분의 노숙자는 중장년층이에요. 예. 젊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20, 30대 노숙자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20, 30대 남자 노숙자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20, 30대 서울에 거주하신 남자분들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우리 뭘로 보고? 우리 무시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숙생을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젊은 노숙자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나이 드신 노숙자인데 간혹 가다 젊은 노숙자들 내 얘기가 나와. 그리고 노숙자 얘기는 대부분 서울입니다. 네. 그리고 상당수가 서울이 연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노숙자 계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똑바로 살아야겠죠. 네. 일단 제가 예상하는 이유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주식에 이 몰빵한 사람들이 손해를 잔뜩 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일할 의지를 상실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비트코인 주식 뭐 관련 얘기로 뭐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 분야에 발을 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발을 빼지 못한 사람들 있죠. 발을 왜 빼지 못하냐? 그만큼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버리면 뭔가 끝장이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발을 못 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뭐 한 1억 빚져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뭐 어디 한 군데 물렸는데 다 날아가버리면 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주식이 연끌한 사람들이 서울 쪽에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서울에 사는 20, 30대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을 것이라 얘기하는 게, 그 중에 비트코인 주식에 몰빵했다가 잘 안 된 사람들. 예. 저렇게 손해를 안 왔을 경우에, 빚을 잔뜩 찌게 되었을 때 과연 갚아 나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상당수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마 서울역 같은 데 나와가지고, 서울역 같은 데 나오면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료급집소나 이제 아니면 그런 숙식 가능한 곳, 네,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긴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울은 그래요. 서울은
숨만 쉬어도 이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본가에 사는 거하고 내가 서울 타지에서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뭐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혼자서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라 볼 수 있겠지만 전 좋은 것보다 힘든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서울에 살려면 이 높은 물가를 내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감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정말 서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에서 이제 그 자취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나간다. 진짜. 그냥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은 그냥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들이 쓰고 싶은 거 다 써가지고 100만 원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100만 원 나가요. 정말 100만 원 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어떤 그런 원룸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원룸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대 있잖아요. 예, 대학가 같은 60만 원 하더라고. 60만 원에다가 관리비 별도예요. 예, 거기다 전기세나 어떤 수도세 이런 건 또 내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방은 관리비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서울은 비싸기도 비싸지만 관리비가 별도예요. 예,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세금과 월세만 내더라도 한 80만 원 나가요. 거기다 뭐 밥 먹고 하면 100은 그냥 초월해요. 맞죠? 이게 많이 써서 1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야 돼. 문제는 그런 거야. 서울이 무조건 먹고 살만한 것이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위마키님한테 물어볼게요. 위마키님이 서울에서 개발자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개발자 일을 안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위마키님이 지금 개발자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했으면 다른 일 할 게 있습니까? 서울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일자리 많은 게 대기업 본사나 아니면 언론사, IT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네. 그런 일자리 중에 좋은 건 있겠죠. 그런데 서울도 소비도시다고. 거대한 소비도시.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용역 같은 그런 일자리가 많은데 근데 그런 일자리는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고용 보장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서울이 오히려 이제 아웃소싱 용역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방하고 똑같거나 지방하고 좁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숨만 쉬어 나간 돈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서울 살면 전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꿈을 가지고 가지만 서울에서 뭔가 내가 잘 안 된다거나 타성이 젖어가지고 뭔가 좀 성장이 안 되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 바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냥 잘 노숙자 생활하는 게 맞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빚까지 지고 있는데, 예, 빚까지 지고 있는데, 월세 생활까지 하면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아마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어디까지 내피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중에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뭔가 경제적인 여건을 달성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점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 고독사예요. 뭐 청년 교도소 얘기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 저 말고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중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 좀 고립된 환경에 사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이게 근데 통계상으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많은 서울에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뭐 갑자기 사람이 뭐 나가건 안 나가건 인기척이 없건 신경도 안 쓴다고. 그래서 한참 뒤에 발견이 되잖아요. 죽고 나서. 그걸 이제 청년 고독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들고 생활비도 못 내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뭐 노숙생활 하면 그래도 뭐 자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밥은 어떻게 끼니는 해결할 수 있잖아.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도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위마키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현실성이 없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다 노숙인이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거죠. 네. 요소가 이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미 요소가 나와버렸어, 이게. 이제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고. 투자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쏙쏙 등장하고. 개인 파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상 개인 파산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상적으로 월급 벌어가면 돈 모아서 살겠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돈 모으지도 못하면 차라리 노숙인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청년의 이제 독거하시는 분들, 예.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특히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돈 없어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이제 막막해가지고 서울에 저 탁골공원이나 서울역 같은 데서 노숙생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대한 제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엄한데 투자하지 마세요. 청년 노숙인으로 살지 않으려면. 괜히 뭐 허황된 데 투자해가지고 이 상을 탈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가세요. 일하시고 안전하게. 사치 부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 서울 같은 경우 이 도시는 한 번 자빠지면 끝이에요. 한 번 자빠지면. 부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젊은 청년들은 청년 노숙인으로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